2008년 세상은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붕괴.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고 그 여파는 단 하루 만에 전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세계 증시는 붕괴했고 사람들은 하루 아침에 일터와 집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돈은 더 이상 신뢰의 상징이 아니라 공포의 도화선이 되어버렸죠. 리먼 브라더스, 그 이름은 한때 세계 금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위험 없는 수익이라는 말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가장 위험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왜 리먼은 파산했을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한 마을의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집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올랐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 그 말은 곧 사회의 신념이 되었고 은행은 그 신념을 가장 위험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대출을 만들었습니다. 신용이 낮은 사람들, 직업이 불안정한 사람들, 심지어 실직자들에게도 돈을 빌려줬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집값은 오르니까. 은행 창구에서 이 말은 마치 주문처럼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교묘했습니다. 그 부실한 대출들을 한데 묶고 포장지를 예쁘게 감쌌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MBS, CDO, Mortgage Backed Securities,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듣기엔 고급스럽지만 실상은 불량 대출을 예쁘게 포장한 쓰레기였습니다. 그들은 이 상품들을 안전하다며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팔았습니다. 유럽의 은행들, 아시아의 펀드, 각국의 정부 연금까지 이 독성 자산을 사들였습니다. 그야말로 탐욕의 세계화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자는 오르고 집값은 떨어지고 대출자들은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압류가 쏟아지고 파산이 연쇄적으로 터졌습니다.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가 들고 있던 그 고급 포장 상품들이 하룻밤 사이 종이 조각으로 변했습니다. 시장은 멈췄고 거래는 중단되었고 세계는 공포에 빠졌습니다. 리먼은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불.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는 공식적으로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연쇄적으로 붕괴했습니다. AIG, 메릴린치,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두가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금융 문명의 붕괴였습니다. 사람들은 은행을 향해 분노했습니다. 잘못한 건 은행인데 왜 국민이 세금으로 구제해야 하냐? 하지만 정부는 수천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돈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었죠. 부패한 시스템을 구한 건 정의가 아니라 기득권의 연대였습니다. 그때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바라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결함이 아니라 구조적인 실패다. 그의 이름은 사토시 나카모토. 2009년 1월 3일 그는 비트코인의 첫 번째 블록 제네시스 블록 안에 한 문장을 새겨 넣었습니다. The Times 영삼젠 2009 Chancellor on brink of second bailout for banks. 그 한 문장은 외침이었습니다. 이제 중앙 없는 세상이 필요하다. 그는 설계했습니다. 정부도 은행도 중앙은행도 통제할 수 없는 화폐. 신뢰 대신 수학으로 작동하는 화폐.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시스템.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금융 패권에 대한 저항 선언문이었습니다. 당신의 돈을 당신이 직접 소유하라. 그것이 사토시의 철학이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먼저 그 철학에 흥미를 느낀 건 이상주의자들이 아니라 금융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 중앙이 없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다 사들이면 그게 곧 중앙이지.
그들은 막대한 자본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했습니다. 채굴 장비, 데이터 센터, 서버, 결국 탈중앙은 중앙 집중으로 회귀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자유의 상징이었지만 그 자유조차 통제된 자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신금융 세력은 깨달았습니다. 비트코인은 위대했지만 완전하지 않다. 속도는 느리고 전력 소모는 크고 결제 인프라로서의 기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비전을 꿈꾸었습니다. 시스템을 바꾸려면 시스템 안에서 싸워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넘어서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 전통 금융 세력은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는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었습니다. 자산 재편의 시그널이었죠. 달러 시스템이 흔들릴수록 사람들은 비트코인으로 피신했고 그 자금의 흐름은 결국 엘리트들의 금고로 흘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신금융 세력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비트코인을 연구했고 그 구조를 이해하고 그 안의 결함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진짜 판을 바꾸려면 비트코인을 흡수해야 한다. 그들은 비트코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으로 이용하기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산이 비트코인이라는 통로로 모일 때 그 통로 하나만 바꾸면 전 세계의 자산을 동시에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리셋의 구조입니다. 비트코인의 상승, ETF 승인, 기관 유입, 달러 약세. 이 모든 뉴스들은 하나의 목적을 향해 움직입니다. 비트코인은 안전하다. 그 착시를 만들어내는 것. 모든 자산이 한 점으로 모이게 하는 것. 그 후에 그 점을 바꾸는 것. 그것이 새로운 통화 시스템으로의 전환 시나리오입니다. 신금융 세력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스템 전환 시 혼란 통제. 비트코인의 일부를 보유함으로써 가격 폭락에도 질서 있게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금 추적. 비트코인은 익명성을 가장하지만 모든 거래가 블록체인에 기록됩니다. 그 구조를 역이용하면 오히려 전 세계 불법 자금의 흐름을 완벽히 추적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중의 충격 완화. 비트코인이 붕괴하면 사람들은 패닉에 빠지겠지만 그 충격을 흡수할 장치를 준비하면 전환은 훨씬 부드럽게 이루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음모가 아닙니다. 진짜 전략입니다. 비트코인은 아직 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승은 자유의 상징이 아니라 다음 왕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 그 새로운 질서의 중심이 될 자산, 그 이름은 이미 그림자 속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알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트코인 뒤편에서 다음 세대의 금융 시스템의 주춧돌을 다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권력의 지도이며 통제의 수단입니다. 그 흐름을 읽는 자만이 다음 시대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다음 왕국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문을 두드릴지 바라볼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